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그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달 전에 상장하면서 첫날에만 무려 250%가 오르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분위기가 영 달라졌어요. 상당히 좀 차갑게 식은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그 상장 초기에 정말 뜨거웠던 열기는 뭐랄까, 금방 가라앉았고요. 특히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8월 1일 고점 대비해서 50% 넘게 반토막 이상 하락했으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피그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어떨지 그 전망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우려들이 현실이 될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우선 피그마, 어떤 회사인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짚어볼까요? 2012년에 시작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자인 협업하는 툴을 만드는 곳이죠. 네, 그렇죠. 웹사이트나 앱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디자이너나 기획자 여럿이서 실시간으로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장 때 반응만 봐도 야, 시장 기대가 정말 엄청나구나 싶었어요. 네, 기대치가 정말 높았습니다. 디자인 방식을 혁신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근데 어쩌면 그 기대가 좀 너무 과했던 걸 수도 있어요. 상장하고 나서 2분기 실적이랑 앞으로 성장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의 그 아주 높은 기대치를 딱 만족시키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아, 성장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신호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신호들이 좀 보이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실망해서 매물을 던지기 시작한 거고요. 주가를 제시했는데 그 중간값이 69달러예요. 이게 지금 주가보다 한 17% 정도 높은 수준이죠. 네, 심지어 제일 높게 본 데는 85달러까지 봤으니까요. 이건 뭐 거의 40% 넘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와, 40% 이상이요? 네. 근데 이게 숫자만 보면 흉적이네 할 수 있는데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11명 분석가 중에서 접근 매수, 그러니까 바이 의견을 낸 사람은 딱 4명뿐이라는 거예요. 아, 4명밖에요? 네,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보유, 홀드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아놨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 피그마 주식을 막 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거죠. 뭐 압도적으로 다 사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목표가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실제 투자 의견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겠네요. 그럼 분석가들이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역시 가격 때문인가요? 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주가가 아직도 비싸다, 이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현재 피그마의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32배나 되고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는 무려 153배 수준입니다. 153배요? 와, 그게 어느 정도 높은 건가요? 다른 기술주들이랑 비교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9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평균 선행 P가 한 51배 정도 됩니다. 9배 51배인데 피그마는 32배 153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 확 느껴지시죠? 뭐랄까 이제 막 데뷔한 신인 가수가 벌써 월드스타급 몸값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앞으로 그만큼 성공할 거다 이런 엄청난 기대가 담겨 있는 건데 만약에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면 그 몸값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부담되죠. 네, 그래서 최근 실적이나 내년 전망치를 봤을 때 지금 이 높은 가치 평가가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고평가 상태는 주가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높게 평가받으려면 그만큼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보여줘야 할 텐데 근데 실제 성장세는 좀 어떤가요? 혹시 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건 아닌지. 네, 바로 그 점이 지금 우려의 핵심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지표들이 성장 둔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피그마가 내놓은 3분기 매출 성장률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요. 33%면 그래도 높은 거 아닌가요? 네, 숫자 자체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직전 2분기에 기록했던 성장률이 41%였거든요. 아, 41%에서 33%로.
확실히 속도가 줄긴 했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간 전체로 봐도 좀 비슷한 추세고요. 올해 전체 성장률 예상치도 나왔나요? 네, 올해 전체 연간 성장률 예상치도 약 37% 수준, 매출액으로는 10억 달러를 조금 넘길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로는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시장이 피그마에 걸었던 기대, 그러니까 초고속 성장이라는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 속도는 비슷하거나 더 빠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한 그런 다른 매력적인 기술주들도 많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순 달러 유지율, 영어로는 Net Dollar Retention Rate, NDR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달러 유지율이요? 그게 뭔가요? 이건 기존 고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그마 서비스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부르는 게 1만 달러 이상인 핵심 기업 고객들을 기준으로 보면요. 이 지표가 2023년 1분기에는 159%였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 분기에는 129%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159에서 129면 꽤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이 지갑을 여는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물론 100%를 넘는다는 것 자체가 기존 고객 지출이 늘고 있다는 뜻이긴 해요. 하지만 그 비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는 건 고객들이 추가 기능을 구독하거나 사용자 수를 늘리는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신규 팬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 팬들의 충성도나 지출 증가세가 꺾이면 장기적으로는 좀 뼈아플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기업들이 비용 효율화 되게 중시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더 그럴 수 있고요. 이게 미래 매출 성장을 예측하는데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여기서 약간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기존 고객 성장세 둔화에 더해서 신규 고객 확보하는 속도 역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간 반복 매출 1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신규 고객 수 증가율을 보면요. 지난 2분기에 31% 증가했어요. 31%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 증가율은 42%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낮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 피그마의 주요 고객이 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 또한 느려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개별 지표들의 둔화가 다 합쳐지면 결국 피그마의 전체 성장 그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기존 고객의 지출 증가세도 좀 약해지고 있고 또 신규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있고 양쪽 엔진의 출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지표들은 피그마가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실제로 시장 분석가들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피그마의 매출 성장률이 23% 수준까지 더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요? 올해 37% 예상인데? 네, 심지어 수익성 측면에서는 순이익이 올해보다 29% 감소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성장률 둔화랑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좀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기술업계 최대 화두가 AI잖아요. 인공지능을 피그마 플랫폼에 잘 통합하면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피그마가 속한 이 디자인 협업 툴 시장 자체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AI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장 자체가 크다는 거, 이건 분명 피그마에게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그마도 당연히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관련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는 아까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상장 초기에 너무 높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의 긍정적인 시나리오까지 현재 그 높은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많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대감이 선 반영되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능이 추가되거나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미 주가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막상 그런 긍정적인 일들이 현실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갔다. 이런 판단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 해석이 좀 더 우세합니다.
지금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나타나는 지표들은 성장 둔화를 가리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피그마 상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쭉 들어보니까 상장 초기에 그 뜨거웠던 열기,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의 낙관적인 목표 주가 제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제 지표로 나타나는 성장 둔화라는 아주 뚜렷한 우려 요인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반해서 주가가 반등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평가 논란이나 성장성 둔화라는 그런 현실적인 위험 요인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조정 가능성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이 제시한 가장 낮은 목표 주가가 49달러인데요. 이게 현재 주가 수준에서 보면 한 16% 정도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셈이거든요. 16%나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실적 개선이나 성장세 회복에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피그마 주식에 대한 접근은 다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어려운 상황을 피그마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피그마 주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자인 도구 분야에서 AI 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피그마가 단순히 기존 플랫폼에 AI 기반의 편리한 기능을 몇 가지 그냥 덧붙이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과연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만 지금의 이 둔화된 성장세를 다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 가치를 시장으로부터 설득력 있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피그마의 답이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